오늘 빅뱅에서는 이 다소 민감할 수도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최저임금이라는 건 긴급 제도예요.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데도 잘 살거든요. 그런 데는 최저임금제가 없어요. 알바 나오지 말래요. 사장님 나빠요, 아니에요? 자영업자들은 말하자면 좀 망해야 될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제조업이 성장해야 하는 거 맞지만 또 너무 제조업만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다양하지만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국이 거기까지는 잘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 대량 생산이 끝나고 많은 품종을 조금씩 만드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많은 걸 조금씩 만드는 이 시기에 우리가 적응 못한 거예요. 다품종의 소량 생산이 되니까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이 중요하고 원천적으로 어떻게 이걸 설계했느냐, 그리고 꼼꼼하게 마무리를 했냐, 이런 걸 보게 됐거든요. 디자인과 컨셉과 이런 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다시 유럽으로 간 거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힘든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그런 게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라고 하지만 고급화가 되고 좀 전문용어로 치면 고부가가치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 사람들 그거 너무 잘해요. 아니 그래봐야 시계인데 기본은 100만 원이라고 그러고서 여기다가 온도계 달고 200만 원에 사라고. 제가 보면은 내가 아무리 시계 좋아도 이거 200만 원에는 못 사겠다. 근데 다 사더라고. 그리고 보석 달고 막 1000만 원도 넘고 그러잖아요. 그게 원가가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 길을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튼튼하고 멋있고 이쁘고 내 마음에 들고 이런 감성까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성 마케팅과 제조업이 결합돼서 너무 이쁜 걸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일본 제조업들이 잘 사는 게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굉장히 이쁜 물건들이 있어서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근데 우리나라 기념품 집에 가면 어머 안 사고 싶어. 그게 앞으로 미래 제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똑같은 거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작고 강한 중소기업들이 기술적으로 특화되어 있고 내수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런 전략들을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탈리아나 독일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업종들이 한 곳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지역 전략 같은 거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아마 다양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마케팅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북극에 가서 에어컨을 팔고 오고 그래야 된다. 근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파는 게 차별 마케팅이거든요. 제가 이케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케아가요, 이게 제가 소비자들이 산 걸 쭉 봤거든요. 이게 필요하냐? 근데 제조업이라는 게 이제 1차 소비라고 치면은 70년대, 80년대는 꼭 필요한 걸 사게 만든 건데요. 21세기에는 안 필요해도 사게 만드는. 이게 뭐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쁘고 감성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유럽 제조업들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예. 뜨끔했어요. 필요하지 않은데 많이 사거든요, 제가. 네, 뜨끔했습니다. 저도 많이 삽니다. 자, 요즘 박사님이 육아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일명 라떼파파라고 하죠. 북유럽식의 이런 자녀 양육법을 추구하는 아빠로 사시느라고 굉장히 요즘 하루하루가 바쁘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한가해요, 그래서. 그런데 경제학 박사님이시잖아요. 경제학 교육을 직접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근데 경제교육은 제 생각에는 이게
경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경제학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근데 이런 생각은 가끔 해요. 그러니까 다단계 같은 거 위험한 거다. 그 다음에 금융 중에서 사채 위험한 거다. 사기치면 큰일 난다. 그런 거는 중고등학교 때 조금 가르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증 서지 말아라. 보증 서면 큰일 나죠.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대한민국에 살았으면 하시나요, 박사님? 제가 생각하는 한국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한국 사람으로 혹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새끼 밥 먹을 걱정은 없는 나라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려하게 살거나 멋있게 살거나 그거는 알아서도 하는데,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밥 먹을 걱정을 새끼 걱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뭐 아무렇게 다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힘든 거는 어쩌면 나중에 굶어 죽을지도 몰라.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사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 경제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밥을 굶을 걱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오잖아요. 그거를 떨쳐야 진짜 자아가 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박사님이 마음이 좀 따뜻한 경제학자이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따뜻은 아니고. 차가우신가요? 근데 쿨해? 쿨한 미남? 쿨남? 아니 좀 치사하죠. 치사하다고요? 왜냐면 아무도 안 하는 질문을 제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다 이거 편하다는데 왜 너만 혼자 불편해? 그럼 나는 불편해요, 그게. 그게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의 그 맥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질문이 있는 특강쇼잖아요. 저희가 네.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특강쇼입니다. 그래서 자 2부도요. 자 이번 주에도 우리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번째 강연은 주제가 뭔가요? 토건과 민주주의. 건설에 관한 얘기 좀 할 거예요. 이거 제목은 재미없는데 어떡하지? 재밌게 만들어 주실 거죠? 예.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역과 시청역을 중심으로 길이 4.5km에 달하는 지하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많이 지었으면 이제 고쳐가면서 쓰면 되지 않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각 지역의 복지로 쓰겠다라고 해서 제가 가봤더니 그 동네마다 복지관을 만들었더라고요. 도서관을 막 짓는 거예요. 문화 명목으로 들어간 돈이 오페라 하우스가 되고 문화관이 된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지었다 헐었다 하는 걸 다 해요.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를 건물의 형태로 한 거예요. 쿠즈네츠라는 경제학자가 우리가 GDP라고 쓰는 그런 계산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서 노벨상을 탄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쿠즈네츠가 했던 작업들을 보면은 뭐냐면은 집안에서 이 집안 살림하는 똑같거든요. 이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 근데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좀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유럽 국가들이 GDP에서 건설 쪽에 한 13 정도, 12 정도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26, 7 이렇게 쓰더라고요. 일본이 한 23, 2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유럽보다 토건이라고 하는데 토목하고 건설을 합쳐서 하는 거기에 2배 정도 쓰는 것 같고 우리는 일본보다 그 돈을 더 쓰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집에만 돈을 너무 많이 쓰면은 그럼 재밌는 거 할 때 쓸 돈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적절하게 관리를 하자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외국의 가구들을 보면은 재산이 한 50이나 50 미만이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0 이상이 예금이나 증권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국은 우리 80% 이상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도 건설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그다음에 개인도 그러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요?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미래 희망 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걸 갖고 싶냐. 근데 일본이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2순위가 건물주예요. 뭐 마음은 알겠어요. 아빠가 건물주면 좋겠죠. 근데 건물주는 아버지가 건물주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전 세계 어딜 가도 10대 청소년한테 희망을 물어봤는데 저 건물주요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만 이상한 게 아니고 정서가 또 되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이 지었는데 이 정도 지어서 더 이상 도시에 도로를 넣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나 국도까지 다 깔아가지고서 아니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똑같은 도로가 횡으로 있는데 두 개 다 텅 비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 그랬더니 이제 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화라고 할 때 그 원형이 일본 동경에서 신주쿠에서 이제 공항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거기 지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좀 해서 좋아졌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위에서 막혔는데 지금은 밑에서 막힌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걸 지하로 내리면은 건설해선 좋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많이 지었으면은 이제 덜 지어도 되지 않냐. 많이 지었고. 그럼 이제 고쳐가면서 쓰면 되지 않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하로 가고 또 다 위에 공간이 생기니까 또 집을 짓자. 이걸 언제까지 할 건데요? 그랬더니 끝날 때까지. 근데 이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간 길인데 위험이 뭐냐면은 다른 복지나 문화에 갈 돈을 집에다 쓰고 나면은 복지가 늘지 않고 지식이 늘지 않아요. 건물만 잔뜩 짓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독재랑 관련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로마에 불을 팍 지르면서 내가 보기에 아름답게 하리라. 나는 공화국 하겠습니다라고 굉장히 노선을 멋있게 지었어요. 그럼 예산을 다 쓰고 나서 책살 돈은 없다는 거예요. 건물에 지금 돈을 써야 되느냐. 복지 기금 빼서 쓴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고 복지관만 있지 복지에 쓸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찰떡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독재 시절에 큰 거 좋아하고 막 네로 황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에 불을 확 지르면서 내가 보기에 아름답게 하리라. 그럼 이게 민주주의가 되면은 이런 거는 조금 줄이고 고쳐가면서 쓰는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끝나고 촛불 이후에 사실 민주주의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겠다라는 게 무슨 통개발, 그 다음에 뭐 518m짜리 타워, 그리고 여기 공항이 꼭 필요해요. 단체장들의 일성이 그거거든요. 아니 이제 우리 좀 복지도시도 좀 만들고 문화도시 만들고 그런 것도 하겠지만 나는 공항부터 하겠습니다라고.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을 계산하는 1순위냐라고 하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몇 년 전에 이제 국회 도서관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좀 책을 좀 잘 기증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국회 도서관도 책을 안 사면은 어떤 도서관이 책을 사겠냐.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리모델링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도서관을 보니까 굉장히 도서관을 멋있게 지었어요. 그리고 예산을 다 쓰고 나서 착살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오페라 하우스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오페라 단원을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문화회관을 되게 잘 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돈이 없다고 상설 국악 단원을 자르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건물에 지금 돈을 써야 되느냐, 단원들한테 돈을 써야 되냐면 당연히 단원들한테 돈을 쓰고 건물은 천천히 올려도 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고 복지관만 있지 복지에 쓸 돈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맞는 거냐? 우리는 건물부터 짓고 또 황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리모델링 한다고 딴 거 한다고 그러고서 사업이 되게 많은데 가만히 보면은 지었다 헐었다 하는 게 다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10년을 이렇게 가면은 우리의 미래는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탈턱원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건물을 짓고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돈을 넣어서 문화관을 짓고 복지관을 짓고 이게 아니라 문화를 하고 복지를 해야 지금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일자리가 늘고 청년들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이 복지관을 원하겠냐. 복지에 관련된 일자리를 원하지.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기에 돈이 먼저 가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딜레마를 과연 어떻게 풀 거냐. 이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저는 근데 강의가 살짝 어려웠어요, 이번에는. 토건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가 좀 큰 키워드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잘 정리가 안 돼요, 박사님. 집 짓는 데 돈 그만 쓰고, 먹고 노는 데 좀 쓰자는. 진작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